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너 커서 뭐 될 거니? 뭐 되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 요즘 혹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 뉴스는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로 아직 설정 못했다면? 이라는 주제고요. 이흥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급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진로를 학생들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1월에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4에서 8위 희망 직업은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연예인 이런 순으로 다소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4위에서 8위 희망 직업 살펴볼까요? 컴퓨터 공학자, 경찰관, 공무원, 상당히 현실적인 진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때 진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고교 유형이나 계열 선택이 수월하고 생기부와 자소서 준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입시를 위해서 진로 희망 설정은 어떻게 진로 희망 설정을 해야 될까요? 큰 범주부터 점차 세부적으로 진로를 좁히는 것이 좋다. 기사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은 큰 범주부터 정한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학습 적성을 바탕으로 주력 과목을 선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 학점제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전에 희망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수학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요. 2학년부터는 진로 관련 선택 과목, 필요하다면 전문 교과까지 수강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재고 과학고 진로 희망은 초등학생 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공계열 분야 목표가 확고해지면 중학교에서의 학습과 활동 바탕 서류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로 설정이 어렵다면 일단 수학 중심의 이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기사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인데요. 수학 학습을 탄탄히 하는 것만으로도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문과에서 이과 전환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과 학습을 선택한 뒤에 진로를 천천히 탐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분은 우리가 모든 기사를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다 포함인데요. 그 사람의 이력을 봐야 됩니다. 이분은 그 영재교육 해가지고 특목고 입시를 하는 학원의 관계자세요. 이거는 10년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강요된 진로 희망 특목고 입시 학원의 마케팅이다. 그 중학교 때는 뭐가 키포인트냐면 국영수 사회과학의 기본 학습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되게 다양한 직접적 경험, 그 다음에 학습에서 주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있는 소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소재를 다 활용해서 새로운 것에 적용해 보는 거, 이게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누구나 사고력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이들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지식 양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지식 양이 본격적으로 그냥 2배, 3배, 4배 늘어나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과목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하면서 혹시 부족한 게 없나를 확인하는 게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럼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중1 때는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성적에 연연해 하지 않고 되게 다양하게 이거저거 해보면서 나하고 뭐가 맞는지를 탐색을 해보는 시기를 갖는 거고 2학년부터는 시험도 여기 결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진로를 하는데 나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요.
근데 공을 못 차.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역량이 되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성적 없이 하고 싶은 꿈만을 해봐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조건 제약이 없잖아. 저 같은 애도 연예인을 꿈꿀 수 있는 거고 조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100% 진공 상태에서 네 꿈을 얘기해봐가 초등이야. 중학교 1학년 때가 얘를 좀 과학적으로 탐구해봐 인 시기고 중2부터는 이제 네가 어른 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냉정하게 네 성적도 고려해가면서 진로를 하자. 나는 공대 가고 싶어요. 근데 수학을 못해. 아이고. 나는 철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언어 능력이랑 어학이 너무 약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시기가 중2부터입니다. 그리고 중3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 진로를 확정해야지만 가는 고등학교들이 있어. 그걸 미리 선택할 수 있게 고민하는 시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야. 일단 1번 성적, 2번 정말 본인의 지향, 그다음에 자기 적성 이런 거랑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특목고라고 우리가 구분되는 일반인들이 안 가는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체능 고등학교는 음대, 미대, 체대를 가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재학교, 과고, 외고, 특목고를 가면 영재학교 과고를 가면 자기는 이공계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도 가능하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이걸 매진하겠다. 자기 10년의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를 가면 주로 어문계열 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는 대략의 목표가 있는 애들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한 20년,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공부 잘하면 외고 가고, 공부 잘하면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그래도 취업하기에 맞는 공고를 갈 건지 인터넷고를 갈 건지 뭐 상고를 갈 건지 그 금융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금융고등학교로 갈 건지 취업을 전제로 고등학교를 정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하는데 결정적 요소는 뭘까요? 자기 적성? 땡. 뭐죠? 성적이죠. 아니 영재고, 과고, 외고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성적이 상위권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고 예체능을 하려면 음악, 예술, 체육 관련한 성적이 월등히 좋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안타깝지만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지. 그래서 저거는 사실 진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적의 영향력이 좀 크다. 중요하겠네요. 거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내신이 반에서 10등 정도인 학생이 자기는 영재학교를 가겠다고 우겨. 그럼 어른 입장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말려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려줘야죠. 그 현재도 10등인 친구가 영재학교 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미달이 돼서 간다고 쳐도 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반에서 10등인 친구를 영재학교 준비를 시켜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중2라 그러면 중3까지 반에서 1, 2등까지 성적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도를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고를 갑니다. 네. 지금 최근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특목고 가는 학생이 4%입니다. 특목고는 예고, 체고, 그 다음이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 그 다음 마이스터고까지, 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까지가, 그 다음에 자사고가 한 3%고요. 특성화고가 1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화고 가는 건 성적이 되는데 어거지로 가겠다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적에 의한 배분이라고 봐야 되고, 대부분은 일반고나 자공고를 가는 비율이 7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고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를 가게 되면 1학년 때는 전국의 모든 1학년이 똑같은 걸 배웁니다. 진로랑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문이과 구조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성적순이 돼버린 거야. 공부 잘하면 이과, 공부 못하면 문과. 수학이 안 되면 문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슨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솔직히 공대 나왔다고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업학교들, 대학 중에 직업학교들이 있잖아요. 의대가 직업학교고 사관학교가 대표적 직업학교고 그다음에 교대가 직업학교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 대학을 갔을 경우
뭐 자기가 뭘 하든 간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좀 10년 전 옛날 방식 80년대식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2부터 선택 과목이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국영수는 거의 동일하게 50%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탐구만 선택하는 거야. 솔직히 뭐 제2외국어를 일본어 하냐 중국어 하냐를 무슨 자기 인생의 진로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기술 가정할래 정보할래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핵심은 국영수예요. 여전히. 그리고 안타깝지만 성적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거기는 당연히 상위권이 대상이겠지만 그런 그 이공계 특성화 특목 학원은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고 영재고 가고 가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학 못하면 그 세계 사교육 선행 세계에선 왕따 당하는 거고 그것도 못해 그래서 그 불안감을 부추겨서 성적도 안 되는데 자꾸 오는 애들로 영재고 반 그다음에 바보 반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영재고 반은 들어가도 되는데 바보 반에 합류를 하면 안 된다. 그 학원 돈벌이를 위한 그 이렇게 쌓아주는 반에 들어가는 건 하면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영재고도 못 가는데 일반고 가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이렇게 제한돼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전공적합이 과연 대입에는 도움이 될까? 글쎄죠, 글쎄. 이 글쎄라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고3들부터 수시 학종할 때 여기 필수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을 공개를 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서울대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서울대가 이 정도면 밑에는 건대는 이거보다 더 할 거고 그 밑에는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 기준만 맞추면 되잖아. 왜 우리가 세종대를 가는데 하버드 기준을 맞출 이유는 없죠. 그런 면에서 학원들이 그렇게 썰을 푸는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 얘기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오고 싶으면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없네요. 그 다음에 꼭 하면 좋겠다도 아니고 이거 하면 좋을 수도 있어. 어떨까? 권장 과목이 이제 미적이랑 확통. 그리고 이제 미적을 못하는 경우, 문과는 미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경제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학을 하게 되면 그 경제수학의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적분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고 와라.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수리 통계, 수학과랑 통계학과니까 당연히 수학을 다 하고 와라. 필수. 과학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이 천문학, 지구과학하고 와야지. 그래서 지구과학 원이 필수고 미적분 기하가 필수. 왜 미적 기하가 필수일까요? 천문학을 하려면. 거리도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되고. 우주를 보려면 미적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연히 이제 로그가 제일 중요하죠. 엄청난 숫자를 다뤄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하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하, 모릅니다. 문과였구나. 은하가 세 종류죠. 나선 은하, 그다음에 이 타원 은하, 그다음에 불규칙 은하. 그런 기하학적 구조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권장이 지구과학 2 당연하죠. 물리 2 왜? 천체 물리죠. 이게 천문학은 물리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천문학이 물리 2를 하라.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 보면 전공이 물리고 대학원에서 천문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권장으로 물리 2 하면 좋다 이런 거고 확통 뭔가 계산하려면 있어야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통계로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에 화학은 화2 당연한 거고 미적분 해야죠 역시. 그 원자 세계 계산하려면 그 분자의 결합이나 이런 계산은 필요합니다. 확통기하, 수학이야.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은 당연히 생명과학 2고 미적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 2 하면 좋고 확통 기하도 하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기계공학은 물리 2 해라. 저거는 물리가 필요하겠죠. F는 MA를 모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미적 기하. 그다음에 확통은 뭐 하면 좋고 막 그런 거고 컴퓨터가 의외로 제약이
매우 없는 과목입니다. 미적분만 할 줄 알면 되고 확통 할 줄 알면 되고 과학에서는 모래라는 규정이 없어요. 솔직히 컴퓨터는 어느 분야에 쓰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공학은 이제 이과의 경영학이라고 하죠. 요즘은 경영학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영학이 거의 금융 쪽으로 분류가 되고 옛날에 경영이 전통적으로 했었던 파트는 이제 이 산업공학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컴퓨터나 기계나 뭐 이런 이공계 관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 핵심이고 확통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화학 생물공학 이게 이제 여기서 이름에서 많이 속아요. 화학 생물공학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선 화학보다 생물이 눈에 들어와. 네. 그래서 왠지 아니 사기예요. 그냥 이거 화공과입니다. 화공과. 그래서 우리나라 화공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SK 정유나 이런 석유 화학 산업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엄청난 화학 약품들을 관리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걸 대학 졸업생들이 맡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화학이라고 불리우는 파트를 해야 되니까 물리가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다음 미적분 기하 꼭 해야 되고 그다음 화학투가 오히려 선택에가 있죠. 이거 완전히 물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응용생물화학부는 생투, 화투 당연한 거고 화학교육은 화학을 잘해야 되고 의대는 생물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대는 화학이죠. 그다음에 수의대는 생물이에요. 이 정도가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권장인데 권장은 대부분 수학입니다. 그것도 미적분에 꽂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과 연관돼 있는 건 미적분이거든. 공대 교수님들이나 그 자연과학 교수님들 어쨌든 미적을 못하면 매우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의 교육과정도 대부분 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들고 이제 학원들이 겁을 주죠. 물리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여기 안 나온 과들은 아무거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우리 아이의 수준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아직 애가 진로에 대한 인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과목으로 이거 해야지 어디 간다. 또는 영재고 준비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런 감언이설이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영양, 화투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생은 진로 고민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어려서 그 전두엽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뉴런의 그 전류 속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뉴런의 세포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직접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직접 경험을 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직접 경험하라 그랬더니 뭐 좋은 악기 사주고 뭐 장비를 이런 거 말고 그냥 가서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의 경험을 다 해보게 해서 이 박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학문이나 파트의 영역을 좀 깨서 이게 총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가 중엔 수학이 어쨌든 사고력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수학의 사고력을 좀 하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화 되는 데 필요한 거는 읽고 보고 듣고 인지하는 능력이죠.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읽기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은 보고 듣기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다양한 영상도 있고 당연히 그걸 활용해야죠. 그걸 모두 해서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초등학교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요 기본적인 거, 수리적 사고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얘를 완성하는 게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속도로 꿈이 바뀌는 건 초등학생한테 정상이에요. 뭐에 감동받으면 그걸 하는 거죠. BTS를 보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야. 게임 방송을 보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게 좋은 거죠. 체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진로도 공부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수학의 개념을 100개 하는 애하고 10개 하는 애가 누가 수학을 잘해요?
100개를 100개. 해야죠. 그러면 진로에 대한 것도 음. 직접적 경험을 100개 해본 애하고 10개밖에 안 해본 애하고 나중에 진로를 설계할 때 누가 잘하겠어요? 100개 해본 100개. 친구가. 100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100개를 경험했어도 직업이 10만 개거든요. 12만 개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직업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벌드도 가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의사가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판사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 이런 거를 애들이 간접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학교인 거죠. 근데 그게 하려면 일단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진로는 성적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로 탐색을 잘했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성적이 50%야. 이번 생에는 의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의 조건을 만족시켜 가면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영재과고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어학을 잘하면 외고 국제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성적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를 가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악을 너무 잘하면 예술고도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영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했는데도 중3 때까지 진로를 잘 판단을 못해. 일반고를 가면 되죠. 판단 안 된 애를 영재학교 보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 많아요. 영재학교 간 애들 중에 10%가 어려서부터 진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이제 엄마랑 외부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영재학교 가면 짱이다 이러게 하니까 그냥 간 거야. 그래가지고 15세에 영재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자기 혼자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어른들의 강요 없이 자기 진로 문제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한 1년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애가 선언을 합니다. 어머님, 나는 이 길이 아닌 게벼. 나는 정외과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해요? 일반 고등학교 다시 가야 되나요, 그럼? 그 전학을 하든가 뭐 아니면 또 그때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 2학년 내내 나는 이걸 할 것이냐 저걸 우왕좌왕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로 일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진로 고민을 고등학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도대체 15세에 자기 진로를 꿈꾼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빠, 엄마 다 포함해서. 저는 15세는 바둑 배우고 신나게 뭐 놀고 뭐 깡통 돌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15세 이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해서 운명을 정해.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기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네가 우리 병원을 물려받아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네 진로를 결정해라. 10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학년 올라가면은 공통 과목을 하면서 이제 진로 탐색을 조금 더 진로 시간이 아예 공식적으로 있기도 하잖아요. 하면서 하고 고2 때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을 하면 돼요. 문이과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 과목의 반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그게 뭐야? 국어, 영어, 수학은 다 해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이나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그다음이 영어, 그다음 문학, 독서 이건 다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요만 코딱지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과학이야. 근데 그것도 거의 학교가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과는 특히 물화생지 원중에 2개, 3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 할 필요 없고요. 진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 서울대 진로 선택 그거 제가 그래서 미리 보여드린 건데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직 정시가 거의 50%잖아요. 그럼 이제 1학년 내신이 4등급 나와서 나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해라고 결정한 친구는 수능 과목은 진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득점을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래서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고3 때는 누구나 수능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우리 수능에서 많이 선택한 과목은 지원, 생원, 그다음에 사회 문과 애들 많이 하는 게 사회문화 생활윤리야. 네. 경제학과 갈 놈도 사회문화고. 그다음에 아까 기계공학이 꼭 물투를 하라 그랬는데 수능 정시로 기계공학 할 놈은 그냥 지원, 생원 해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린애들 붙들고 그 진로가 중요하다고 설레발을 치는 것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 마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임신 6개월인데 결혼식 때 입을 연미복을 미리 맞춰라. 한마디로 꼴값을 떤다고. 자, 우리 그 진로 고민 이전에 일단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뉴를 고를 자본주의에서는 메뉴를 고를 자유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신라호텔 가가지고 4만 원짜리 빙수를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진로 선택을 할 자유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상위권이 일단 돼야 됩니다. 상위권만 진로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도 국영수 상위권. 중하위권은 그냥 남는 대학에 남는 학과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안 망하고 아직 버티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이제 대학은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을 가는 문제하고 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기계공학을 가는 문제. 그럼 지방에 이름 없는 기계공학을 간 애가 과연 진로를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서 갔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국영수가 여전히 50%인 게 현실이다. 그리고 수능 과목의 70%가 국영수다. 탐구는 고작 2과목이고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된다. 수능 과목은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은 수학원, 이게 이제 이름이 대수로 바꾼다고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수학2, 얘는 미적분 1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게 미적분인데, 미적분은 미적분 2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논의가 되고 있고, 미적분 2가 하기 싫으면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된다. 그리고 영어는 누구나 필수로 봐야 되는 거고, 탐구 2과목 선택인데 그렇게 아까 어떤 원장님이 선택이 중요하다고 우기셨던 그거는 2개 보는 건데,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 17개 중에 2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저 기사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마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운명은 국영수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공부와 진로 탐색을 병행하지 않는 이상 진로 선택의 자유는 없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너무 그 호들갑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고교 등급, 아니 고교 학점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등급이 없어지고 A, B, C, D, E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의 변별력만 없어지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걸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더 풍부해지는 거고, 뭘 선택했나가 대학을 결정하기 이전에 국영수가 선택하지 않는 필수적인 국영수의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 고민 이전에 국영수 잘하기. 오늘 한 문장 마음에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희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